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배도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나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증상 중에 1개라도 갖고 계실 거예요. 체크해 보실래요? 첫 번째, 가슴 쓰림. 두 번째, 목에서 느껴지는 신맛이나 쓴맛. 세 번째, 목에 이물감. 네 번째, 만성 기침과 쉰소리. 다섯 번째, 가슴 부위에 쥐어짜는 통증과 명치의 답답함. 저 같은 경우에는 올챙이 배가 심해질수록 이 5가지 증상이 전부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올챙이 배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닥터 카릴라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류의 핵심은 압력 차이다. 복압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복압이 올라가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바로 내장 지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 사이사이에 가득가득 붙어있는 이 내장 지방들이 부피를 키우면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커지고 복압을 만들어냅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복압이 최악이라는 거는 이제는 모두들 아시죠? 이 압력이 지속되다 보면 횡격막 위로 위가 빠져나오는 식도열공 헤르니아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식도열공 헤르니아는 횡격막 위로 위가 삐져나와서 거기에 위산이 고이게 되고 숨 쉴 때마다 복압이 오를 때마다 식도로 시도 때도 없이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에게 맞춰진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역류성 식도염과 내장지방의 상관관계를 다룬 논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인이 당연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하여 연구한 거고요. 단순히 키에 비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체질량 지수 말고 내장지방의 면적을 알 수 있는 허리둘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내장지방이 가장 많은 그룹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무려 1.6배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술, 담배, 피하지방 등의 여러 가지 변수를 두었는데 내장지방만이 독립적인 위험 요인으로 밝혀졌어요. 다른 모든 의심의 원인, 술, 담배 등을 전부 똑같이 맞춰놓은 상태에서 바로 이 내장 지방만이 여전히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똑같이 술, 담배 안 하는 날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장 지방이 적은 그룹을, 내장 지방이 많은 그룹을 B라고 했을 때 B 그룹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모두 안 하는 날씬한 사람들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팔다리는 정상이거나 말랐는데 배만 이렇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평소에 트름을 꺽꺽 한다거나 목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쓸어내리거나 가슴을 치거나 이렇게 숨을 좀 막 몰아쉬거나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아, 나 요즘에 역류성 식도염인 것 같아 라거나 커피 마시러 왔을 때 아, 나는 요즘에 커피는 못 마실 것 같아 라고 하거나 기름진 거나 밀가루 이런 거 막 피하는 사람들 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술, 담배 같은 것들이 당연히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맞는데 독립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립적인 요인은 오로지 내장 지방이었다는 거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은 올챙이 배일 확률이 높고 허리둘레가 큽니다. 아니 그래서 뭔 소리야, 나 역류성 식도염 걸렸는데 내가 뚱뚱하다고? 아니면 내가 말랐다고? 아니 그럼 내가 올챙이 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역류성 식도염이면 그냥 위산 억제제 먹고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산 억제제는 말 그대로 산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올라오는 위산의 양을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위산 저하로 인해서 소화가 지연돼서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약이 복부 압력 자체를 낮춰주지는 못해요. 뱃속의 이 내장 지방이 위장을 누르고 있는 그 물리적인 압박, 이거는 위산 억제제라는 약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는 좀 낫는 것 같다 싶다가도 끊으면 또 증상이 돌아오거나, 나는 위산 과다인 줄 알고 위산 억제제를 먹었는데 위산 저하여서 역류성 식도염인 분들은 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닥터 카릴라스 교수도 약은 증상을 관리하는 도구일 뿐 근본 원인인 압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발은 피할 수 없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거창한 다이어트 말고 진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빠르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설탕, 액상과당 끊기.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밥 먹고 30분 이상 걷기. 세 번째, 식사량 반으로 줄이기. 설탕과 액상과당 끊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내장 지방의 가장 좋은 원료가 바로 설탕, 액상과당이에요. 얘네들은 따로 소화 과정 없이 간으로 바로 흡수돼서 얘네들이 중성지방으로 변해요. 이게 뱃속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서 내장 지방이 되는 바로 1순위 원인입니다. 그리고 설탕과 액상과당이 식도의 문을 헐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당분이 만든 내장 지방은 독한 염증 물질을 뿜어내요. 이 물질이 현관을 타고 올라가서 위산이 못 올라오게 막아주는 식도 하부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끊어야 되겠죠? 밥 먹고 30분 이상 걷기. 걷기는 천연 위장 운동 촉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식후에 가만히 앉아 있거나 바로 앉아서 컴퓨터로 일하거나 아니면 눕거나 위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복압이 바로 올라갑니다. 걷기는 위장 운동을 도와서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게 해서 역류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의 저장을 차단시킵니다. 식후 30분은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걸으면 혈액 속의 당분을 근육이 바로 에너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남은 당분이 내장지방으로 저장될 기회를 빼앗아 버립니다. 상체를 이렇게 세우고 걷기 때문에 중력을 받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위산이 식도 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꾹꾹 눌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식사량 줄이기. 우리가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 위나 장이나 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위나 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겠죠? 근데 만약에 식사량을 줄인다면 그 오랜 시간 머물면서 가스를 유발하는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이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더 과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요.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야만 비로소 우리 몸은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뱃속에 저장해둔 내장 지방을 꺼내서 써야겠다 라고 판단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적게 먹어야지, 적게 먹어야 소화도 좀 빠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게 이 인슐린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식사량 줄이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약만 먹는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 몸 안에 물리적인 환경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닥터 카릴라스 교수랑 그 우리나라 연구팀이 하고 싶었던 말도 결국엔 이거예요. 위와 식도 사이의 압력 균형. 이건 약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내 생활 습관만이 바꿀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식후 산책,
설탕이랑 액상과당 끊기,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줄이기, 식후 산책, 식사량 줄이기. 어렵지 않죠? 아, 그리고 속옷 풀기, 벨트 풀기.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식도는 분명히 편안해질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